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3일이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C++ 타입 펑션 Modern C++라는 시리즈의 12번째 동영상으로 Implement and Improve STD Make Tuple 함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이 1시간 정도 길이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조현호님께서 getTypeName 매크로에서 인수에 콤마가 포함될 경우 오류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getTypeName에 콤마를 넣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 오류를 vargs 이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getTypeName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인수에 콤마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짜증났었는데 번거로웠었는데 조현우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조현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의 128번 동영상 버그 수정 다시 올림 safe int std forward as tuple cpg safe 디버그 근원 박멸 제거 디버거 필요 없음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눌러보면요. 다운로드 섹션에 128번 최종 수정본 익스트림 제가 만든 정수 연산 해결법이고요. 버그 수정본 세이프 인트를 사용한 정수 연산 해결법 버그 포함본 첫 번째 시도 이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도는 버리고 두 가지 버전을 둘 다 유지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든 정수 연산법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요. Show in Fold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29, problem solved 이렇게 수정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 폴더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요. examples 이렇게 하고 전체를 선택한 후에 두 폴더는 제외하고 cut 했어요. examples 폴더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텔리온 101과 forward as tuple은 다시 cut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작업 폴더에 붙여 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열고요. 128번 폴더에서 forward as tuple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컨트롤 B 하고 컨트롤 N 합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템플레이트 id라는 용어와 템플레이트 parameter list라는 용어와 템플레이트 argument list라는 용어를 설명드리는데요. 템플레이트 id, 템플레이트 parameter list, 템플레이트 argument list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이런 C++ Working Draft, Standard for Programming Language C++ 이런 다큐멘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Template, Declaration, 콜론을 써서요 찾아봅니다. 여기에 보면 Templates 챕터 13인데요. 챕터 13에서 템플레이트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템플레이트 데클러레이션에서 템플레이트 헤더가 오고요. 그 다음에 데클러레이션이 옵니다.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헤더가 오고요. 컨셉트 데피니션이 옵니다. 템플레이트 헤더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키워드 템플레이트로 시작하고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가 오고요. requires clause가 옵니다. 이 require clause는요. 키워드 requires로 시작하고요. constraint, logical or expression이 따라 나오는데요. 요 require clause와 requires expression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가 뭔지,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가 뭔지, 템플레이트 아이디가 뭔지 세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템플레이트 아이디하고 콜론을 쳐서 한 번 더 찾아보면요. 여기에 template specialization can be referred to by a template I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template ID는 simple template ID가 될 수 있고요. operator function ID가 될 수 있고요. literal operator ID가 될 수 있는데 simple template ID를 여기서 찾아보면요. 템플레이트 이름이 오고 뒤에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가 옵니다. 그러니까 템플레이트 이름 뒤에 꺽쇠 앵글 브래킷이 오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템플레이트 데클러레이션에서요. 이전 찾기를 해서 템플레이트 데클러레이션에서 템플레이트 헤더로 시작하고요. 템플레이트 헤더는 키워드 템플레이트로 시작하고 뒤에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가 들어옵니다. 앵글 브래킷 속에 템플레이트 키워드 뒤에 오는 이 앵글 브래킷 속에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가 오고요. 키워드 템플레이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ID 정의에서요. 템플레이트 이름 뒤에 앵글 브래킷이 오고요. 그 속에는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레이트 ID와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와 템플레이트 아규먼트의 차이를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의 차이를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템플레이트 type name T type name S 오로 sum T A T S return A plus S 했어요. 템플레이트 키워드 뒤에 오는 이 앵글 브래킷 속에 이 부분은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입니다.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이고요. 지금부터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가 뭔지 설명드립니다. void test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 이렇게 하고요. using sum t 이렇게 하고요. 댓글 타입을 쓰는데요. 댓글 타입을 쓰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sum에서 sum은 템플레이트 이름입니다. template 이름이고요. 뒤에 타입이 따라오는데요. 앵글 브래킷 속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int, unsigned int 이렇게 했을 때요. 앵글 브래킷 속에 이 부분은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템플레이트 id라고 부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이 경우에는 템플레이트 이름 sum, 템플레이트 이름 sum 뒤에 꺽쇠가 오고요. 앵글 브래킷이 오고 그 속에 아규먼트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템플레이트 이름 뒤에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가 뒤에 따라 붙는 경우를 템플레이트 id라 그러고, 이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심플 템플레이트 i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td cout 하고요. sum t는 cpg get type name 이렇게 해서 sum t를 보내고요. std endr 이 함수 이름을 복사했어요.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문제없죠?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129, problem solved 이렇게 하고요. clang++ std c++20 forward as tuple.cpp ltbb는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 GNU 컴파일러를 위해서 넣겠습니다. c.exe 이렇게 빌드하면요,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을 해보면 sum의 함수 데이터 타입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시도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sum에다가 short를 테스트 해 보는데요. sum에다가 앵글 브래킷하고 템플레이트 id short를 바로 직접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한 번 더 빌드 해 봅니다. 실패했습니다. Too many arguments provided to function like macro invocation. 여기에서 오류가 났는데요. 왜 여기에서 오류가 났나 그러면 이 자체가 매크로이고 섬 속에 이 콤마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났습니다. 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T와 S니까 이 부분은 S로 수정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역시 이 매크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조현호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었는데요. 조현호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매크로 이름 뒤에 콤마를 넣고 이게 팩이죠, 그죠? 팩처럼 이렇게 쓰고 매크로 속에 T 이 서식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두 개의 샵 뒤에 VA, ARGS 이렇게 써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include 폴더 속에 types.hpp가 있고요.
컨트롤 B 하고 찾기 해서 cpg get을 쓰면요, 여기에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데 콤마를 쓰고요, 3개의 점을 찍고 콤마를 쓰고요, 샵을 2개 넣고 언더스코어 2개고요, arg vars 이렇게요. 제가 여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붙여 넣겠습니다. 샵을 2개 쓰고요, varg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요, 콤마를 하고요, 3개의 점을 찍고요, 여기에 콤마를 하고요, 샵을 하고요, 언더스코어 2개 넣고요, va 언더스코어 args 언더스코어 2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수정한 후에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일단 클랭으로 테스트하고요, 오류 메시지가 No matching function for call to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괄호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한번 묶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괄호로 묶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실패했고요, 여기에서 type name types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실패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disable 하고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이 부분도 되돌리고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작동이 되었는데요, GNU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GNU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이고요, 이 getTypeName 이라든가 getTypeCategory 매크로 함수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를, 이런 간단한 타입 함수 문제를 인지하고 만들었다는 것은 저 외에도 C++ 전문가들이 저와 비슷한 이런 문제를 겪었을 겁니다.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매크로 함수가 C++ 표준에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인지했던 문제들은 나중에 보면 C++ 표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영상에서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리스트, 템플레이트 ID, 심플 템플레이트 ID 이런 용어를 명확히 하시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오로 pro, 오로 a, 오로 b, return a times b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 함수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 템플레이트, 이 펑션 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이 부분을 제가 펑션 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겠습니다. 펑션 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 키워드 오로가 들어오면요, 사실 이 신텍스는 GNU, G++에 이전에 있던 기능인데요, C++ 20부터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펑션 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에 키워드 오로가 오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템플레이트 펑션입니다. 그래서
using pro t 이렇게 하고요. pro에 int unsigned 당근 앞에 댓글 타입을 붙여줘야 하고요. 이 템플레이트 ID 자체는 이런 템플레이트 ID고요. 템플레이트 ID는 타입이 아니라 난 타입이고요. expression 식, 즉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레이트 아이디를 쓸 때 이걸 타입으로 바꿔주려면 댓글 타입을 잊으면 안 되고요. std cout pro t는 cpg get type name 이렇게 해서 pro t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빌드 성공했고요. GNU 컴파일러로 빌드 했습니다. 클랭으로 컴파일해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것입니다. cls C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펑션 콜 파라미터에 키워드 오로를 쓰는 신텍스는 C++ 20부터 표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나타냈을 때요, 템플레이트 type name T, type name S 이렇게 했을 때 T, S와 신텍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조현호님이 댓글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합니다. 제가 조현호님 코드를 다시 한번 붙여왔고요. with due respect to 조현호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또는 사용할 때 반드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붙여 주셔야 돼요. void test custom get 이 함수를 테스트하는데요. std tuple a 하고요. 1, 2,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로 a 하고요. 이 함수를 부릅니다. get 예를 들어서 0 a 이렇게 하고요. std cout a는 a std and 즉 get 0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a고요. 터플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다시 빌드 하는데요. 클랭으로 빌드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 값 1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0이 첫 번째 1의 인덱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1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하면 0, 1, 2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GNU로 빌드 하는데요. G++로 빌드했고 G 3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함수 get은 이 함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이 get은 이 글로벌 함수 get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글로벌로 바꿨습니다. 이 글로벌 get을 지금부터 부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오류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150번 여기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150번째 줄 여기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연산절을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A가 터플이고요. A's type is std 터플이고요. std 터플은 네임스페이스 std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은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이 get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std 속에 있는 get을 부릅니다. 이거는 std 이거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A가 터플이 std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찾는 게 아니고 std 네임스페이스 속에서 찾습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argument dependent lookup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argument dependent lookup의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앞에 붙여주는 이유가 제가 항상 std 이렇게 앞에 붙여주는 이유가 올바른 함수를 호출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std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 글로벌로 다시 바꾸고요. 이 함수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get은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 이게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리스트에 첫 번째로 숫자를 하나 받는데요. 그 다음에 숫자를 여기서는 0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무조건 0개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0개만 보냅니다. indexes가 0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get은 무조건 1개 이상의 숫자를 보내야 됩니다. index가 숫자 하나이고 indexes가 0개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1개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indexes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빌드하면 작동이 안 되고요. 클랭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수정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if context for 이렇게 하고요. size of indexes가 0보다 클 때 그죠? 그러면 하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indexes가 하나 이상이면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인덱스는 하나고 indexes는 0개니까 이게 하나 이상이 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C++ 표준을 써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CNTR이 컨테이너니까 C++ 표준을 써주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else일 때는 이게 0개면 indexes가 0개이면 이거는 아직 valid 하잖아요. 그래서 return std get 이거는 표준을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index 이렇게 해서 cntr 이렇게 수정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를 호출하지 말고 재기적으로 호출하지 말고 표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쓰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클래스 A 또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를 붙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get 함수는 컨테이너를 받는데요. 아규먼트로 컨테이너 타입을 받는데요. 이 컨테이너 타입에서 인덱스로 뽑아내면 이거는 컨테이너의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제일 밑에 있는
아규먼트를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std 터플에서요 4, 5, 3 이렇게 터플 속에 또 터플이 들어있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는 터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0으로 보내면요 이 함수에서 이 함수 get에서 인수를 하나만 보냈으니까 인덱스가 0이 되는 거고 인더시즈는 0입니다. 그래서 인더시즈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출이 안 되고 이 부분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터플이 반환됩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4, 5, 3 터플 A의 0번째 엘리먼트는 이 터플인데요. 왜냐하면 0은 인덱스에 해당하고 인더시즈는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현우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이 코드에서 이런 컨테이너의 내부 엘리먼트인데 이걸 왜 여기다 다시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커션이 되려면 get 이 함수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보내야 하겠죠. 그래야 이게 리커션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코딩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현우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코딩을 생각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서 틀렸다고 창피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현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조현우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남김으로써 저도 많이 배우고요. 조현우님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런 게 창피스럽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실수하는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면요 영어 한마디도 못 배웁니다. 제 한글 채널이든 영어 채널이든 제 동영상의 오류 투성입니다. 오류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실수하는 게 두렵다면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IQ가 95인 거고 창피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창피는 순간이나 깨달음은 영원하다.